XSFM입니다. PODERA 상하이에서도 만나실 수 있어요. 트러스트 엔카 직영몰. 오늘의 마지막 사연이 좀 깁니다. 네. 네. 첫 사연만 해도 괜히 익명으로 소개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 사연은 익명도 괜찮을 것 같아서 네. 새로운 직업 탐방을 해볼 시간입니다. 그래요. 네. 보시죠. 익명이에요. 때는 4년 전 저는 구청 암행반원이었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여기서 암행반은 비위 행위를 하는 내부 직원을 감찰하기 위해 비노출로 운영하는 팀을 말합니다. 과거에 공무원들이 업무상의 대가로 하얀 봉투를 받거나 근무 태만 행위, 예를 들어 업무 시간에 사우나에 가거나 당구를 치러 가는 등의 일이 많았기에 이렇게 우회적으로 표현하네요. 하얀 네. 봉투. 이를 적발하고 근절하기 위해 만들어진 팀입니다. 물론 이제 그런 일들은 거의 없어졌기에 현재는 암행반을 운영하지 않는 자치구들이 더 많으며 운영을 한다고 해도 예방을 위한 차원,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갖게 하려는 목적 등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이런 거는 있는 것만으로도 사람 긴장시키죠. 암행반원이라는 것은 이제 뭐랄까 공권력이 있는 건가요? 다시 말해서 뭐 현장을 했을 때 체포를 하고 네, 위험한 상황이 많이 수갑을 채우고 테이저건을 쏘고 그런 건 아니고 아니 이제 부인을 하거나 막 화를 내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체록해야죠. 어떻게 녹취하고. 보면은 네. 상당히 위험한 직업일 그렇죠. 수도 있겠네요. 네. 구청 공무원인데 암행반원인 거잖아요. 네. 다른 직원들이 암행반원의 얼굴을 몰라야 하기에 이 일은 갓 발령이 난 신규 직원에게 주로 맡겨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히려 베테랑이 아니라 몰라야 그죠? 되니까. 예. 어디 계장님 오셨는데 이러고서 앉아서 당하겠습니까? 아니야 암행반원이야 나. 손사래를 치면서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내가 없다고 생각해? 그렇기에 저 또한 영문을 모른 채로 발령 첫날 감사부서로 끌려갔고 저의 사수에 해당하는 직원에게 주로 밖에서 일하게 될 거예요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를 위한 사무실은 따로 마련되어 있었고 저는 그렇게 홀로 음지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묘하네요. 이게 재미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기도 하고. 그러게요.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미션은 근무 태만 행위를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직원에 대한 감찰이었는데 생각만 해도 어렵습니다. 네. 어떻게 근무 태만을 하는지 알려면 하루 종일 쳐다보고 있어야 될 거야. 트루먼쇼. 근데 티가 안 나게 하는 거에 대한 훈련을 받은 전문가가 아닌데 이걸 맡기니 그러게 말이에요. 정말로 영화처럼 막 이렇게 벽에 붙어서 다녀야 되는 건지 뭐 이렇게 뭐랄까 변장을 해서 신문 보면서 이렇게 반대쪽에서 구멍 뚫어놓고 봐야 되는 건지 헷갈릴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정도로 하라는 거야 이걸. 그죠.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직원이 업무 시간에 혼자 출장을 나가 시간이 한참이나 지난 뒤에야 돌아온다는 내부 신고가 들어왔으니 한 일주일간 그 직원을 지켜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직원의 출근부터 퇴근까지를 지켜보기 위해 매일 그 주민센터 주변에서 진을 쳐야 했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이분이 잡혀가시겠는데요. 주민센터는 작은데요. 이분을 또 누군가 신고할 것 같은데요. 누가 거동이 수상한. 누가 일주일째 와서 지켜보고 있는 것 같다. 간첩 신고. 네. 아니 뭐 스토킹이라든지. 그러나 몇 가지 난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가 운전면허가 없었기에 차를 이용할 수 없었다는 점이고, 그러면은 이제 비위 사실로 내사를 받고 있는 직원이 차를 타고 어디 나가면 연락 뛰어 택시 타고 저 차 티나게. 또 다른 하나는 그 주민센터는 아파트 단지들로 둘러싸여 있는 1차선 도로가에 위치해 있었는데 딱히 은폐 할 곳이 마땅치 않아. 원래 주민센터란 그렇죠. 어서 숨어. 주로 건너편 인도 멀리서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게 무슨 감찰이에요. 그리움이. 그리고 또 하나 저를 좋게 만든 결정적인 문제는 그때가 정말 춥고 칼바람이 부는 1월의 겨울이었다는 점입니다. 네. 눈사람으로 분장해서
그러니까. 불가능해 이게 보여요. 가능한 일인지 헷갈리네요. 예. 네. 저는 몸이 좀 마른 편입니다. 아니, 정말 고도로 훈련된 스파이라면은 이제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겠는데요. 스네이크 요원처럼 박스에 이렇게 갑자기 잘- 들어간 구청 네. 직원이, 신규 직원이 길 건너편 인도에서 멀리서 지켜보는 그리움을, 그 그리움으로 끝날, 그리움을 감찰로 승화시켜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몸이 좀 마른 편입니다. 음. 추위가 쉽게 뼛속까지 들어옵니다. 그리고 얼었던 몸이 녹는데 남들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편입니다. 며칠 전 잠깐 한파가 왔던 날 친구와 쌀국수를 먹으러 갔습니다. 주문한 쌀국수가 나오고 친구가 국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이제 몸이 좀 풀리네 라고 말하길래 저는 난 아직 얼어 있어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I'm cool. 이런 말을 살면서 쓰긴 참 쉽지 않을 텐데요. 난 아직 얼어 있어. 구어체도 아니고 되게 문어체로. 쌀국수의 절반 정도를 먹고 나서야 저는 몸에 온기가 도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저이기에 암행 첫날부터 추운 날씨를 못 견디고 주민센터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가끔씩 출입하면 아마 민원인처럼 보이겠지?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몇 명의 진짜 민원인들이 주민센터 안으로 들어가면 저도 잠시 뒤에 들어가 정수기에서 뜨거운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아, 몸을 녹여야 되니까요.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에도 들어갔습니다. 또 뜨거운 물을 마셨고 민원 창구로 가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기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르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갑자기 급전개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숨겨놓은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입양. 사실 제 누나는 제 애인이었습니다. 아, 그런 얘기. 진짜 웃기겠다. 갑자기 하다가 가족관계 증명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띄워봤는데 새로운 사실들 알게 되고 아, 주부 일을 오래 하더니 아침 드라마 다 보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게 되는. 그때부터. 네.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기도 했습니다. 증명서에는 가족들이 모두 잘 나와 있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제가 뒷문장을 읽지 않고 상상을 했었는데 다행입니다. 저희가 무슨 소리 하실지 아나 봐. 그러니까요. 네. 참고로 제가 맡았던 업무 중에는 무작위로 민원 상담 등을 받은 후 직원에 대한 친절도를 평가하는 일도 있었기에 겸사겸사 일을 했던 것입니다. 둘째 날까지 주민센터 안에 최소 5번 이상은 들락날락했던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의심스럽죠. 왜냐하면 너무 춥거든요. 그리고 뜨거운 물을 많이 마셔야 몸이 녹으니까요. 그냥 이 정도면 그냥 암행어사 출두요 이러면서 들어가는 거랑 다르지 않나요? 명함 다를 게 돌리고 없지 않나요? 암행바입니다. 선배님들 잘 부탁드립니다. 어사라고도 하죠. 이러면서 편안하게 하세요. 셋째 날부터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계속 주민센터에 출입을 하다간 들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습니다. 암행반원의 얼굴을 몰라도 암행반의 존재는 모두 알고 있었기에 그렇겠죠. 주민센터 주변을 서성대다가 가끔 들어와 뜨거운 물을 마시는 사람이 자주 눈에 띈다면 눈치 빠른 직원은 알아챌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 알아챘을 거예요. 네. 제가 주민센터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의 그 시야와 마인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주민센터라는 곳은 의뢰 쇼핑몰처럼 넓지 않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거기고 그놈이 그놈이에요. 그렇죠. 그 어르신분들이 좀 와서 이렇게 뭐를 물어보시고 자주 오셔야 될 일이 좀 생길 수는 있으나 네. 젊은 사람이 계속 사람이라서. 계속 한 가지 일을 처리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온다라는 것은 네. 그냥 뭐 다 이몽룡이구나 뭐 약간 그러니까 첫날부터 일단 기본적인 질문을 할 거예요. 집에 뜨거운 물이 안 나오나? 아니면은 그냥 뜨거운 물 받는 순간 암행이다 암행 뭐 이러면서 은호 써가면서 방금 직장을 잃었나? 뭐 이거부터 생각 금방 나올 거예요 답은. 그러다 저는 주민센터 2층에 마을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부터는 암행보다 추운 게 문제입니다. 아니, 몸을 그리고- 녹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시간 활용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인에 드릴까? 이러면서
책을 읽으려 그런 거야? 그리고 그 마을 도서관 창문 중 몇 개는 1층 주민센터의 출입문이 창문 쪽으로 나 있는 것을 밖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얼른 2층으로 올라가 창문에서 주민센터 출입구가 보이는지 확인했습니다. 오직 하나의 창가 자리에서만 출입구가 잘 보였습니다. 자, 또 삽질을 하고 있는 거죠. 정확한 지정석을. 거기 책상에 이렇게 칼로 파는 거 아니야, 선임자가? 심심해. 암행반 몇 기 화이팅. 왔다 감. 가로 열고 여기 앉으면 다 티나요. 뭐 이렇게 칼로 파놓고. 이곳이 나를 위한 자리구나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추운 곳에서 벌벌 떨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에 감격하여 자릿세를 내라면 낼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창밖을 지켜보고 있다가 감찰 대상인 직원이 나가는 것을 보면 재빠르게 나가면 될 것이야 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 방법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는 도서관의 대출 업무를 담당해주는 중년의 사서분과 한 5m 간격으로 마주보는 자리였습니다. 또한 주민센터의 마을 도서관은 동네의 성인들도 종종 책을 대출해 가기는 하지만 보통 그 공간에서 책을 보는 이들은 주로 아이들과 아이들의 어머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문고엔 높이가 낮은 책상과 알록달록 색깔이 그렇죠. 들어간 작은 의자 세트들이 있었고 맞아요. 그리고 이런 데는 보통 신발 벗고 들어가서 매트 깔려 있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동네 분들이 이용하시는 거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사실 상당히 위화감을 줍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무서워하는 뭐 학부모가 생길 수도 있고 정말 그래서 더 눈에 띄는 거예요. 혹은 이제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 한참을 논의를 하다가 저 사람은 누구일 것인가. 한 사람이 총 때문에 와서 물어보죠. 뭐 하시는 분이시냐고. 자, 그곳에서 아이들과 어머니들이 오순도순 책을 읽거나 읽어주는 그런 풍경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 공간에 제가 있었습니다. 아이들 친화적인 공간에서 가끔씩 사서분과 어색한 아이 컨택을 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책을 읽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는 의심살 짓은 다 하죠? 교육을 제대로 안 받은 건지 아니면 그랬나 봐요. 네. 라디오를 들으며 하염없이 창밖을 보기만 했습니다. 직원이 나가는 것을 봐야 했으니까요. 저는 라디오에서 슬픈 노래가 나오면 슬픈 표정을 짓고 진행자가 재밌는 얘기를 하면 옅게 미소를 띠면서 창밖을 주시하였습니다. 왜요? 그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한 건가요? 뭐죠? 그냥 계속 라디오를 들었다는 얘기고 창밖은 계속 봐야 되니까. 네. 자기는 이제 그게 슬픈 표정 짓고 옅게 웃는 것이 뭔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셨을까? 뭘까 의심을 덜 받는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건지 뭔지. 아무 표정도 없으면 간첩일까봐. 자, 저는 이 문장이 제일 재밌었어요. 그렇게 암행 5일째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약간 세금 낭비의 느낌이. 네. 스멜. 네. 오전 시간이었고 마을 문고엔 사서분과 저 말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서께서는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고 저는 여전히 라디오를 들으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암행 업무가 평화로워졌어요. 하지만 사실 사서분께서는 평화롭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서는 어느덧 제 앞에 다가와 있었습니다. 저는 귀에서 이어폰을 뽑고 조금 당황하여 무슨 일로? 라는 얼굴 표정으로 그분을 보았습니다. 여긴 제 자리인데. 그러면서 왜 그쪽 책 넘기는 소리 너무 크니까 좀 조용히 해주시고. 그분은 조심스럽고 정중하게 제게 물었습니다. 저기 제가 며칠 동안 지켜봤는데요. 딱히 책을 읽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왜 계속 여기 앉아 계시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이건 이제 최대 걸렸고 최소 이 커피숍에 일하시는 분들이 오래 앉아있는 대학생을 쫓아내는 방법이죠. 일단 어쨌든 최대 걸렸고 최소 쫓겨나는 상황인 거죠. 너무 당연한 의문과 질문이었는데도 저는 그분께서 이 같은 질문을 할 것이라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습니다. 그쵸. 좀 일관되게 조금씩 멍청하세요? 네. 천직은 아닌 것 같아요.
확실합니다. 네. 아, 책을 읽는 척이라도 했었어야 했나. 자, 5일 만에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제서야 저의 이상했을 모습들이 객관적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동안 뭐라 대답할 거리를 찾지 못하다가 마침내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신현정 씨의 사연에서 네. 나왔던 그 중요한 대사 있잖아요. 7,000원, 7,000원. 이 사람이 생각한 것대로 말이 안 나오는 경우가 참 많다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네. 그게, 그냥 여기 좀만 더 있으면 안 될까요? 근데 이러면요, 저는 암행반보다, 네. 살인사건 같은 걸로 비유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매우 미심쩍고 멍청이 같은 저의 답변에 사서분은 더 이상 캐묻지 않으셨습니다. 신고를 하셨겠죠. 그렇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애가 아니구나. 검색, 방공, 방첩. 네. 아마 그때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확신하시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저는 제 답변대로 그곳에 조금만 더 앉아있다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은 여전히 바람이 매섭고 추웠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에 사무실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에게 임무를 전달해주는 선배 직원이었습니다. 통화 내용은 이랬습니다. 땡땡씨 아직 거기 있어? 네, 아직 주민센터 근처에 있습니다. 땡땡씨 걸린 것 같으니까 이만 복귀해. 나중에 저도 주민센터에서 근무를 하며 알게 된 사실이지만 딱히 볼 일도 없으면서 주민센터에 자주 출입하는 사람들은 금방 민원 업무를 보는 직원의 눈에 띄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마을 도서관에서 일하시는 사서분들은 매일 주민센터의 도서관 이용 현황 등을 보고하고 있었고 직원들과도 같이 어울려 지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죠. 주민센터 직원이 몇 명이라고요. 따라서 당연히 하루 종일 도서관에 죽치고 있던 저의 존재는 주민센터 쪽에 이야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뭐랄까 새로운 방식의 암행이라고 인식했을 것 같아요. 그냥 일 열심히 티를 내므로써 일을 열심히 하게 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이분이 멍청해서라고 생각을 한다기보다 방식이 바뀌었구나. 그냥 대놓고 앉아 있는구나. 우리 지켜보느라고 이렇게 조심해야겠다 야 막 이러면서 사실은 이 지자체의 구의회 의원들이 머리를 짜서 내놓은 아이디어일 수도 있어요. 제일 어리버리한 신입사원을 보내자. 티를 팍팍 내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만 알려주면 되느냐, 꼭 암행을 해야 되느냐. 비인간적이다. 다음부터 인간적으로 티나는 하자. 사람으로 바꾸자. 그랬을 수도 있죠. 그랬으면 구의원 중에 천재가 있는 거예요? 자. 저의 이상 행동들이 공유되고 점차 퍼즐이 맞춰지면서 결국 들키게 된 것 같았습니다. 5일째가 되던 날 주민센터의 한 계장님이 저의 소속 부서에 전화를 걸어 지금 며칠째 암행반원으로 보이는 직원이 출장을 나온 것 같은데 무슨 일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힘들어 보인다. 어떤 피감시자에게 동정을 받는 그런 재주가 있으신 분이죠. 천직은 분명히 아닌 것 같다. 되게 잘 보이는 데서 서서 라면 먹고 막 이러면서 뜨거워 막 이러면서 아니면은 뜨거운 물을 주민센터에서 받아갔든지 미안하니까 나가서 먹고 빨래하고 막 이런 거죠. 머리 감고 창실에서 저는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러면서 상당히 힘들어 보인다는 내용의 통화를 했다는 것을 나중에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부끄럽기도 하고 왠지 그 계장님께 고맙기도 했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 되게 윗급에서는 뭐랄까 이게 그냥 고수의 어떤 전략이라서 윗급들에서는 다 전화 와서 거기 쪽에 전화해가 구청에 전화해갖고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희한테. 네. 저희 잘할 테니까 빼주세요 그 사람. 약간 이런 식으로. 너무 힘들어 너무. 알바끼처럼. 오늘 낮에 들어오는데 코가 빨갛더라고. 이용당한 것은 아닌지. 그러니까 누가 봐도 다 티나는 거를 그렇게 윗선에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교육도 제대로 안 하고 네. 보낸 다음에 존재를 알아도 상관없다. 걔네가 불편하라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철수 같은 경우는 네. 이쪽에 계시던 분이 윗선한테 전화해서 아유 저희 잘할 테니까 그냥 가라고 하세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사이에 뭘 또 그걸 보내셨어 이러면서 알았어 애만 힘들지 뭐. 밥 한번 먹읍시다 이러면서 영화 히트맨 보시거나 아니면은 그 원작 게임을 해보면은요. 네. 경호원들이 막 다니는데 히트맨 47번이죠. 이 47번 아저씨가 낮은 자세로 걸어다니기만 하면 아무도 몰라요. 가끔 그 게임을 할 때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 경호원들 다 알고 있는데 쟤도 아마 우리 편일 거야 이랬다 다 당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네. 네. 영화 히트맨을 참고해 주시고요. 비록 그때 들키긴 했지만 제가 아무 일도 해내지 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주 출장을 나가 늦게 돌아온다던 그 직원은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외부로 반드시 출장을 나갔고 저는 그 직원을 조심스럽게 미행하여 제가 본 것들을 보고서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도 보고해 줄 수 있다니까요. 1m 뒤에 따라옴. 이런 식으로. 한 번은 너무 가까이서 따라붙다. 갑자기 돌아서는 그 직원과 어깨를 부딪히기도 했지만요. 아니 이게 무슨 로니 콜먼 같은 보디빌더가 아닌 이상 그가 아닌 이상 되게 가까이 붙어 있어야 있을 수 있는 일 아닌가요? 콧김이 느껴질 정도로? 그러니까. 더 웃겨요, 이거. 저는 그렇게 약 10개월 정도 암행반 활동을 하다가. 그렇죠. 이 같은 짓을 10달 하셨다. 그러니까 이용당한 거예요. 불편한 존재로서. 걸리적거리는 존재로서. 티나는. 암행반 활동을 하다가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났고 지금은 평범한 행정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춥고 혹독했지만 스릴이 있었던 그때가 가끔 그립기도 아니 합니다. 누가 스릴이 있는데 도대체. 긴장감이 너무 떨어져서. 평화로운 장면이에요. 젊은이가 마른 젊은이가 힘들어하는. 배려와 어떤 동정이 가득한 따뜻한. 네. 미행할 때 50cm 뒤로 걸어다니고 혹시라도 놓칠세라.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또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추운 날씨에 몸이 얼지 않도록 한승주님, 유혜수님, 김상조님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늘 재밌는 방송 감사드립니다. 요파씨 소라소리 화이팅. 네. 굳이 이제 그 아씨를 빼고 요파씨랑 소라소리가 좀 힘을 내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뭔가 전반적으로 눈치가 되게 없으신 분 같아요. 실수도 많으시고. 전 언제 가장 그렇게 느낀 게 네. 아무 일도 해내지 못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씀하시는 걸 보고 그렇죠. 온 구의 공무원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를 아직 절대 모르시는 것 같다. 네. 언제적 얘기라고요? 4년 전? 아직도 모르시는 것이 아닌가. 이분 이제 그 주민센터 직원분이 이분 놀리려고 막 네. 마패 같은 거 이렇게 들고 흔들어도 전혀 눈치채지 못하실 분이에요. 잠들고. 추우면 졸리거든요. 최면. 근데 그랬으면 정말 저는 이 동사무소에 계셨던 분이 후기를 보내실 리는 없지만 이분을 제외한 나머지 동사무소에 계시던 분이 얼마나 재밌었을지. 그러니까요. 괜히 한번 툭툭 말 시켜보고 뭐래? 제목엔 첫날 걸렸다. 뜨거운 물 한번 끊어보고. 사서분도 그냥 재미삼아 물어봤는데 뭐래 그러면 그냥 더 있고 싶대. 다시 돌아가서 동료분들하고 그 일이 좋긴 좋은가 보네. 교육을 안 받았나 봐. 이러면서. 라디오 사연 듣다가 웃는 거 봤어? 네. 희대의 놀림감이 아니었을까. 그렇습니다. 네. 네. 하지만 그 고충을 이해할 수는 있게 됐습니다. 네. 잠행은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네요. 네. 네. 아주 어려운 일인 것 같네요. 맞아요. 네.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김상조 기술행정관에게 주소를 알려주세요. 꼭.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